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이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클라우드 가드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면 좋은데 이거 말하면서 이걸로 가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 지금 다닌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입사한 지가 2023년 12월로 기억을 하니까 지금 25년 6월이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됐죠. 하면서 제가 처음에 배정받았던 포지션은 API 서버 개발이었습니다. API 서버 개발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있죠. 몇 가지. 뭐 있습니까? API 서버 개발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뭐 클라이언트 저 이제 웹 그거거든요. 웹 서버거든요. 클라이언트 요청에 뭐 어떻게 응답해라. 그리고 뭐 DB의 데이터는 어떻게 쌓아라.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은 다 늘상 하는 일들인데 제가 속해 있는 팀은 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한 개발자만 뭐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만 다 합쳐도 한 5명, 6명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6명 이하입니다. 또 막 오락가락해요. 진짜 적을 때는 한 4명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수가 적은데 그 와중에 API 서버 개발은 혼자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맡은 일이 이거였는데 가서 이제 뭐 업무 분석부터 했죠. 제가 처음 보는 도메인이고 어떤 이제 서비스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누가 요구사항을 얘기해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 아니, 너무 자세한 얘기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뭔가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서비스하는 제품이 되게 초기 단계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거나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을 저가 스스로 했어야 됐어요. 이를테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나오면 고객 요구사항을 보고 제가 DB 설계부터 화면에 어떻게 이제 응답하고 다시 어떻게 저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어야 됐어요. 이 정도로 이제 좀 한 사람한테 몰려있는 업무의 레인지가 되게 넓었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 작은 와중에도 어찌됐든 서비스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했다고 제가 막 2명분의 일을 했다, 3명분의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이만큼 일을 하는 대신에 이제 다른 일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말이 약간 곡해될까봐. 그래서 뭐 API 서버 개발을 했었고 요거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아무래도 새로 나가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B2B 사업이거든요. 비즈니스거든요. 저희가 개발하는 팀의 제품은 다른 팀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한 건 한 건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이 고객사에 맞춘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을 조금씩 해야 됐고 그렇게 하려면 되게 유연한 구조가 됐어야 됐거든요. 팀이 작고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뭐라 하죠? 프로젝트 기간이 짧고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개발팀들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정확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변경사항이 되게 많아서 초반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통상 이해하는 고객 요구사항이랑 실제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랑은 좀 달랐어요. ABCD 기능이 다 되길 원한다. ABCD 기능 다 되길 원하게 원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고객들은 마법 같은 웹페이지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애를 먹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뭐 팀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로 나아가면서도 이제 좀 그러면서도 요구사항에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됐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진짜 뭐 많은 것이 안 돼 있었어요. 뭐 로그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장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거 하나 있었는데 슬랙으로 이제 뭔가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 앱이었거든요. 파이썬 플라스크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API 서버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던지는 익셉션이는 그 트레이스 로그를 그대로 그냥 슬랙 메시지로 스트링으로 던져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슬랙 채널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그 내용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코드를 보고서 분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프로덕션 레벨로 들어가는 로그 치고는 사실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황이 이렇게 돼 있었고, 대부분 뭐 이렇게 이전에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나름대로는 이전 개발자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잘 정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자신만의 뭐 코딩 컨벤션 내지는 자신만의 설계로 개발을 계속 쭉 해오셨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랑 좀 맞물리려고 하다 보면 혹은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고 사이즈를 키워나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리팩터링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안경 마이그레이션이 아마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건데, 이거 처음 가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 앱이었잖아요. 플라스크 서버였는데, 이게 뭐 사실 저희는 이제 고객의 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B2B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객 특성상 이용하는 시간대나 뭐 이용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대단히 자동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컨테이너 환경이 필요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개발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래도 좀 배포 환경을 좀 프로덕션 레벨에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컨테이너가 필요하긴 했어요. 특히나 어 지금 막상 또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 이때는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쿠버네티스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놓으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없어집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거를 25년 초반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이 작업에만 매달려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마이그레이션을 끝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프로젝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끝내는 데까지는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테스트 되게 많이 하고. 어쨌든 요 작업을 했습니다. 요 작업을 할 때 뭐 너는 백엔드 데브옵스 개발자 따로 있었냐? 데브옵스를 할 줄 아는 분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다루고 있는 서비스가 많고 이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다 인계하기에는 내용이 좀 복잡한 게 많아서, 저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제가 아마 그래도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작업을 했고, 이제 MSA 마이그레이션, 요건 뭐냐면 저희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잠깐 이거 마저 정리하자고 하면은 AWS 클라우드 위에다가 EKS 위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뭐 깃허브랑 아이고 다 적어도 되나? 하여튼 뭐 컨테이너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MSA 마이그레이션 이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플라스크 서버에서 너무 많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기능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를 하든 뭐 이렇게 서버를 중간에도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도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저희는 이제 인력 충원을 하든 뭐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든 뭐 요런, 아니면 뭐 급하게 뭐 장애 대응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들어가야 되든 요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버 하나에 너무 많은 기능이 몰려 있는 건 사실 되게 불리하거든요. 이걸 좀 쪼개는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지금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리퀘스트를 받으면 뭔가 프로세스를 돌리고 리스폰스로 가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그냥 묶어놓고 있는 형태가 많았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프로젝트 규모가 당시에는 작았으니까. 근데 이제 더 큰 기능,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이제 고객한테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뭐 레비뎀큐 같은 거 들어가고 레디스 들어가고 캐싱도 해야 되고 또 뭐 들어갔죠? 카우치 베이스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이그레이션 쿠버네티스 요거 들어가면서도 이제 어찌됐든 이거 하는 김에 아마 겸사겸사 좀 같이 들어갔어요. 같은 내용인가? 뭐 같은 내용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로 쪼개면서 원래 API 서버가 가지고 있던 너무 많은 기능들을 쪼개고 좀 고도화 시키는 거죠. 이 작업을 저는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툴 같은 건데, 요건 좀 예시를 들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고객별로 이제 B2B 사업이잖아요. B2B 사업이다 되다 보니까 이게 고객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야 되는 방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보안 뭐 이렇게 승인 뭐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고객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객별로 DB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제 오후 3시쯤에 로그인을 시도한 고객들이 누가 있는지 다 쿼리를 해줘. 근데 DB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다 유니온을 해야 되거든요. 다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고객 로그인이든 고객 DB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모든 DB별로 싹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몰아서 본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되게 최소한의 것들, 고객 계정 이름 막 요 정도만 이제 중앙에서 뭐 관리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아예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것들을 이제 뭐 분리되어 있는 DB에서 특정 고객들을 뭐 쿼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다 스크립트를 짜서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 대응이 너무 느린 거예요. 사실 이 자동화 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장애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주로 이때 고랭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성능상의 이유도 있고, 저의 개발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파이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타입도 지 맘대로고 좀 다시 작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랭이랑 그때 웨일즈 써가지고 리액트랑 같이 해가지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몇 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이거 쓰시라고, 이거 써가지고 장애 대응하시라. 무슨 종류 뭐 로그를 확인을 하든 뭐 고객 DB 쿼리를 하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 내부에서라도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로깅 고도화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사실 뭐 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 되게 많지만 옛날에 했던 것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들 위주로 좀 남았는데, 로깅 고도화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고객 요구 사항에도 있었고, 고객들이 이제 B2B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내가 뭘 했는지, 혹은 이 고객사에도 고객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저희 제품을 사간 팀 혹은 사간 회사가 자기 팀원들한테도 다 각각의 계정을 주고, 뭐 권한도 다르게 주고, 어떤 행동 역할도 다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했어요. 로깅 고도화 이거랑 플러스 이제 권한 역할에 대한 고도화.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계정별로 모든 서비스 모든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설계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위에 상위 계정은 하위 계정한테 뭐 어떤 종류의 권한을 주고 할 수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뭐 공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도 들어갔었죠. 어쨌든 로깅도 그게 필요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보는 개발자 로깅도 필요하고 개발자 로그도 좀 고도화가 필요했고, 뭐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러프하게 처리하고 있던 뭐 슬랙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도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팟에다가 올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 팟 뭐 올렸다 내렸다 하긴 편하지만 팟이 죽으면은 로고도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말했듯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은. 근데 어쨌든
음, 팟에서 남는 로그들도 있는데 죽어버리는 로그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제 따로 쓰는 로그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뭐 백업을 한다든지 뭐 주기적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압축을 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 로그, 이건 이제 B2B 고객사에서 요구사항이 나왔던 건데 나랑 내 하위 계정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객 로그는 당연히 따로 작성이 돼야겠죠.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따로 뭐 설계를 했어야 됐고, 이것도 너무 많이 쌓이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특히 고객 로그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는 로그를 쿼리에서 쓰세요 혹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저희 고객사가 항상 개발자를 대동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객이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따로 개발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뭐 DB에 로그를 그냥 갖다 넣으면 안 되고 뭐 파티션별로 분리를 해야 되고 뭐 어느 이상 로그는 쌓을 수 없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많은 작업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로깅 고도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말하다 보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걸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회사 내부 사정이어서 얘기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권한이랑 역할에 대해서 고도화를 했는데 요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아예 없던 기능이었고, 계정이 발급이 돼 있으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던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했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는 B2B 고객사잖아요. B2B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하면 실제로 있는 회사니까 뭐 회사에 음, 음, 밥이라고 하는 밥이라는 거는 기능을 제공하다가 오늘부로 밥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이제 뭐 서버 개발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기능 빼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1번 서버 개발자가 직접 작업한다, 뭐 무슨 수를 써서든. 2번은 이런 종류의 이제 약간 경영이나 영업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를 하나 더 만들어준다. 왜냐면 이제 저희는 개발자 수가 적은 팀이었기 때문에 저 이제 결국 2번으로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요게 들어가면서 이제 권한 역할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서버가 하나 더 필요하구나. 이것도 이제 개발자가 아닌 분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야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게 필요하네 저게 필요하네 이게 있으면 더 좋겠네 해서 이제 따따따딱 붙었습니다.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굵직한 것들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2025년에 했던 것들이 굵직한 게 요 정도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지금도 프로젝트를 하나 잡고 있고, 요거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이라고 제목을 짓긴 했는데 거의 뭐 사실 여기 적힌 내용은 6개월 동안 한 거가 대부분이고, 그 이전 1년 정도 했던 일들은 거의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하면서 덮어 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시간만 질질 끌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면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했는지 작업에 정리가 좀 되고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자꾸.